온콜로지 얘기고요. 아까부터 얘기했는데 온콜로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다 안 나옵니다. 그냥 막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건 그나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뭐 외울 건 없지만 우리나라 국가암검진 프로그램 상식적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40세 이상에서 위내시경 지원해주고요. 간암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군만 해당하죠. 만성 비형관염이 있다거나 뭐 이런 고위험군에서만 6개월마다 초음파랑 알파피토프로테인. 대장은 50세 이상에서 스크리닝을 해야 되고요. 분별 자멸 검사를 해서 이상 소견이 있으면 내시경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고 안 하고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프로토콜대로 몇 세 이상에서 하는지 그런 것도 다 알아두셔야 돼요. 유방암 같은 경우에 40세 이상에서 2년마다 맘모그라피 찍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도 2년마다 팝스미어 같은 거 하고요. 그리고 폐암이 추가가 됐죠. 사실 이게 정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몇 년 안 돼서 지금은 뭐 데이터를 모아도 아무 의미가 없고요. 앞으로 한 뭐 10년, 15년 지난 후에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폐암을 스크리닝 했을 때 정말 효과가 있는지, 얼마나 남은 암을 증상 없는 상태에서 찾아내고 그게 생존율 향상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한 10년, 15년 지나면 나올 거고요. 그러면 정말로 전 세계에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어찌 보면 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캔서 스크리닝 한다고 40세, 54세 이상에서 저 고위험군인데 다 흡연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고위험군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체스트 CT를 찍었는데 그 전하고 해서 달라진 게 없다. 뭐 저러나 저러나 폐암 생존율이 똑같다. 그냥 그러면 뭐 안 하겠죠? 그때 가서. 근데 아직은 하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몇 살부터 하고 무슨 검사 하는지까지 시험에 나오니까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튜머 마커를 시험에 내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뭐 짝 지으실 수 있으면 되고요. 튜머 마커로 진단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진단이 된 후에 우리가 치료하고 팔로우하기 위해서 튜머 마커를 내는 거니까요. 뭐 대장암, CEA, 오바리, CA125, 브레스트 15-3, PSA 뭐 다 아실 겁니다. 멀티플 마이로마랑 심지어 노노치킨 림포마는 오늘 오전에 했잖아요. 그렇죠? 베타2 마이크로글로불린 LDH 진단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아까도 치료하고 모니터링하고 예후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판크레아틱 캔서 뭐 CA19-9 근데 정말 요럴 때만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뭐 담거나 그럴 때 뭐 CA도 올라가고 CA19-9도 올라가고 뭐 1대1로 매칭이 되는 건 아닙니다. CPX에서 공부하시고요. 필기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CPX 때 하실 거니까 그때 공부하시고요. 밑에 것도 시험에 안 나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냥 슬쩍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시험에 나오는 거 말씀드릴게요. 얘는 시험에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뭐 모르면 절대 안 되긴 합니다. 나중에 말이 통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병원에서 일하려면 말이 통해야 되니까. 그래서 ECOG는 아셔야 됩니다. 증상 없으면 제로, 증상 있는데 활동하는데 문제 없으면 원, 2부터는 지장이 있는 거예요. 일상활동을 못해요. 근데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절반이 안 되면 2, 절반 이상 누워있어야 되면 3, 침대에서 못 일어나면 4, 사망하면 5인데 뭐 사망한 사람들이 우리가 뭐 ECOG 얘기하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기준이 뭐라 그랬죠? ECOG2 정도까지만 그나마 뭘 해볼 수 있고요. 3, 4 정도 되면 치료가 힘듭니다. 워낙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ECOG2가 기준이다. ECOG2까지만 가능하다. 우리가 캔서 스크리닝에 뭐 하나요? 가나 다. 아까 공부하셨으면 아실 겁니다. 가나 다. 유방암 조기 진단, 맘모그라피. 자궁경부암 선별 검사를 원하였다. 조치는 4번 팝스미어. 이런 거 안 나옵니다. 틀린 게 2번이죠. CA125는 오바리안 캔서니까. 2번인데 이렇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간암의 튜머 마커 5번 알파 피토 프로테인. 증상이 있어요. 근데 치료가 필요 없대요. 지장이 전혀 없대요. 원이죠.
증상이 없으면 제로, 있는데 지장이 없으면 원. 답은 2번. 자, 보시면 알겠지만 기출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것도 내일 소학에서 공부할 겁니다. 콜론 캔서 리버메타, 콜론 캔서 렁메타는 수술이 가능하다 라는 거. 오스테오살코마 렁메타도 기억하세요. 케모 RT로 완치가 가능한 암들이 쭉 써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제가 1번, 2번이 중요하다고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라 그랬죠? 케모 RT를 수술보다도 선호하는 암이 1번, 2번입니다. 그래서 헤드앤넥 캔서나 에이날 캔서에서 치료를 물어보면요, 그럴 리 없지만, 안 나오겠지만 답은 케모 RT입니다. 수술이 아니라. 헤드앤넥 캔서나 에이날 캔서를 주고 치료를 물어보면 케모 RT를 고르시면 됩니다. 항암제 부작용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집에는 문제가 있지만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이포스파마이드, 출혈성 방광염, 치료는 메스나, 블레오마이신, 풀모나리 파이브로시스 너무 유명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뭐 동물 실험 같은 거 할 때 이제 풀모나리 파이브로시스 모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쨌든 쥐한테 뭐 폐섬유화증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럴 때 주는 게 블레오마이신입니다. 풀모나리 파이브로시스. 독소르비신 인듀스드 카디오마이오패시도 너무너무 유명한 병이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 보면 가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한두 번 뭐 시험 문제 있었어요. 카디오 문제 중에 유방암으로 항암 치료 중인 환자가 하트페일리어로 왔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유방암에서도 독소르비신 쓰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가 독소르비신 인듀스드 카디오마이오패시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또 유방암에서 쓰는 약이 뭐가 있었죠? 트라스투즈막 있잖아요. 헐셉틴이라고 하는 트라스투즈막 쓰잖아요. 헐투 포지티브면 주는 거. 걔도 카디오톡시시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독소르비신이랑 트라스투즈막 이제 같이 쓰면 더 독성이 증가하고요. 독소르비신 인듀스드 카디오마이오패시는 이리버서블합니다. 한번 생기면 안 돌아옵니다. 그냥 그대로 나빠지고요. 트라스투즈마에 의한 카디오톡시시티는 끊으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정상으로. 그걸 리버서블하고요. 뭐 등등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국시에 물어보기에는 역시 좀 어렵겠죠. 항암 치료 받고 있는 환자에서의 얘기니까. 마이토마이신 C, 헤몰리틱 유레믹 신드롬. 자, 닙맙도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나오는 게 있죠. 아까 예를 들면 뭐 여기서 제가 시험에 나오는 거 말씀드리면 아트라 나왔잖아요. 나옵니다. 트레티노인 이미 공부했고요. 이마티닙도 나오죠. CMN 이마티닙 얘도 나오죠. 얘도 알았고요. 스니티닙, 소라페닙, 얼로티닙, 제프티닙, 볼테조밉 다 안 나옵니다. 여러분 시험에. 그래서 아트라하고 이마티닙까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유명한 얘기지만 여러분 시험 보면 벗어나니까 나중에 공부하세요. 트라스투즈마브는 인간적으로 알아야죠. 이거는 사실 유방암 환자에서 뭐 수술 후나 하여튼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호르몬 치료 이런 걸 하잖아요. 그때 이제 헐투 포지티브면 트라스투즈마브를 주죠. 트라스투즈마브 빼고 나머지 다 모르셔도 됩니다. 안 나옵니다. 국시. 뿅. 얘도 평가를 하라고 잘 내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관련된 내용이 나오긴 해요. 항암 치료하고 나서 반응을 보는 거죠. 완전히 사라지면 당연히 CR이고요. 뭐 작아지긴 했는데 사라지진 않았으면 PR. 뭐 비슷하면 그냥 스테이블 디지즈. 오히려 나빠지면 디지즈 프로그레션이죠. PD. 이렇게 되는데 기준이 뭐냐. 그래서 뭐 르시스트 같으면 우리가 그러니까 요런 거 이 기준보다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런 걸 할 줄 아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어떤 환자가 왔어요. 여기저기 뭔가 병변이 있겠죠. 암 병변이. 그 중에서 크기를 잴 수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크기가 딱 잴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가장 긴 다이아미터를. 크기를 잴 수 있는 애들을 미리 정해 놓습니다. 얘네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번에 몇 퍼센트가 줄었는지. 30% 이상 줄어들면 PR, 20% 이상 커지면 PD, 그 사이면 SD. 뭐 이런 거고요. 저걸 평가라고 잘 안 해요. 근데 크기를 잴 수 없는 걸로는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를 들면 어디 뭐 물이 찼다든지 뭐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갖고는 평가하지 않는다. 오로지 사이즈를 갖고 평가한다. 그것만 기억해 보세요. 왜 이 얘기 했는지 문제 보시면 알 겁니다. 이것도 뭐 아니고요. 볼까요?